안녕하세요. 삼성 SDS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딥식, 그중에서도 딥식 R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딥식 R1이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O1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분의 1 이하로 훨씬 더 적은 학습 비용을 투입했다는데 여러 벤치마크에서 대등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O1 수준의 추론 모델이 잘 만들어지더라 라고 학습 레시피의 상당 부분을 페이퍼에 공개를 했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준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거는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를 오픈하고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까지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써보니까 대화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도 많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분석을 공유하고 있는데 일부 오해도 좀 있는 것 같고 가끔은 심각한 오류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AI 연구자 관점에서 최대한 페이퍼에 충실하게 주로 R1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었지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프릴리미네리를 좀 다루고 R1의 베이스가 되는 딥식 V3를 먼저 살펴본 후에 R1 제로, R1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1 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RLHF 또는 RLAIF로 불리는 강화 학습입니다. 먼저 그동안 많이 사용되던 방법을 간단히 리뷰를 해보고 갈게요. 2022년 말에 챗GPT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그림도 덩달아 유명해졌죠. 프리트레인 모델을 갖고 와서 이제 모범 답안이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SFT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모델에다가 리워드 모델링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줄 수 있는 스칼러 출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 두 개를 이제 강화학습 PPO 프레임워크에 태워서 이 SFT 모델을 타겟 이니셜라이즈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리워드를 줄 수 있는 모델로 활용을 해서 강화학습으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이 챗GPT 같은 모델이 만들어지더라. 해서 일단 이런 좋은 LLM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공식처럼 되었다고 할까요? 어, 이 오픈 소스 쪽에서도 이제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게 됐는데 라마 2에서 처음으로 RLHF를 적용을 했습니다. 방법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SFT, RLHF 이렇게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리워드 모델을 뭐 여러 개를 쓰기도 하고 리젝션 샘플링 같은 걸 추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벤더마다 조금씩 다른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강화학습 방식이 학습이 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잖아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써야 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에 민감하고 또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학습 수렴이 잘 안 되는 결과로 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 LLM의 그 강화학습에 많이 쓰이는 PPO 오브젝티브에서 옵티멀 팔러시를 좀 애널리티컬하게 잘 좀 정리를 해가지고 리워드를 표현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더니 이 리워드가 팔러스의 레이쇼로 잘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팔러스의 레이쇼로 표현된 리워드를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고 하는 리워드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어, 모델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DPO입니다. 이 DPO는 리워드 모델링을 할 필요 없이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바로 타겟 랭귀지 모델에 태워서 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학습이 꽤나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3에서는 RLHF 대신에 DPO로 학습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계열에서는 DPO가 대세가 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 방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딥식 R1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딥식 R1은 딥식 V3 프리트레인 모델인 V3 베이스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요. 역시 V3 베이스로부터 학습이 된 R1 제로, V3 이 두 모델이 관여를 해서 학습이 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서 V3 쪽, R1 제로 쪽, R1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학습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딥식에서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을 공개했더라고요. 여기에 리스트한 것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참고한 페이퍼들인데요. 각 페이퍼들이 제시하는 방법론들이 R1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퍼는 우리도 한번 LLM 만들어 볼까? 이런 시도로 보이는데 라마와 유사하게 댄스 모델에 SFT를 하고 DPO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OE 페이퍼는 이제 믹스처럴이나 GPT-4, MOE로 추정되는 GPT-4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이 딥식 매스 페이퍼에서 이제 GRPO가 처음 등장하고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인 V2가 5월경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와중에 꾸준히 뭐 수학 모델, 이 코딩 모델, 그 다음에 증명에 특화된 뭐 이런 다양한 전문가 모델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드디어 GPT-4 5급이라고 할 수 있는 V3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설 연휴 직전에 O1급이라고 볼 수 있는 R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먼저 딥식 V3입니다. 미국, 중국 간의 수출 통제 이런 이슈 때문에 상위 모델인 H100 GPU가 아니라 그 하위 모델인 H800 GPU 클러스터로 학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학습 속도가 한 20, 30%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델 아키텍처라든지 인프라 등에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보이고요. 뭐랄까, 학습 최적화를 위한 어떤 절실함,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주요 모델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고 학습 파이프라인, 실험 결과까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라마처럼 RMS 놈이라든지 ROP 같은 걸 쓰고 있고요. 딥식 V2에서 사용되었던 MOE, 그 다음에 MLA를 V3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MOE, Mixture of Expert 구조를 조금 더 보면은요, 전체 레이어가 몇 개인지는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처음 3개의 레이어가 이제 노멀한 덴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제외한 이후의 모든 레이어들이 여기 이제 피드포드 네트워크 쪽에 어, MOE 구조로 이렇게 굉장히 옆으로 뚱뚱한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뚱뚱하냐 하면은 이 MOE 엑스퍼트가 총 257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항상 이 라우팅 경로에 타고 들어가는 고정된 쉐어드 엑스퍼트고요. 나머지 엑스퍼트가 25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엑스퍼트 하나가 히든 사이즈가 2048이라고 하니까 이게 2048 곱하기 257 하면은 굉장히 네, 뚱뚱한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탑 K로 선택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 중에 8개 엑스퍼트를 선택해서 이 shared 엑스퍼트와 결합한 결과물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헤드 레이텐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또 V2부터 선보인 좀 특이한 것인데요.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그 인퍼런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라마나 뭐 미스트라 이런 데서 GQA라는 걸 썼잖아요. 그룹 쿼리 어텐션.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한 게 이제 모든 키 밸류를 그
키 밸류를 모든 그 쿼리하고 묶어버리는 멀티 QA, MQA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KB 캐시 양이 줄어들어서 추론할 때 이제 베네핏이 있는데요. 다운스트림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MLA는 그 KB 캐시 양을 줄이면서도 다운스트림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노멀한 MHA하고 유사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안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MHA 자체의 어떤 그 구조는 똑같은데 그 전에 쿼리 키 밸류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노멀한 MHA 같은 경우는 쿼리 키 밸류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그 웨이트 매트릭스로 계산한 쿼리 키 밸류의 임베딩들이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MLA는 이 쿼리 키 밸류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다운 매트릭스, 다운 프로젝션, 업 프로젝션 이렇게 두 개로 쪼개 가지고 사용하는 테크닉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특이하게 이 키 밸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한꺼번에 조인트 형태의 다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인트 컴프레션 레이텐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업 프로젝션에 의해서 다 그 원래 크기로 리스토어가 되어서 멀티 헤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 헤드 어텐션 자체에는 손실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많은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요런 사전 과정을 해두면은 여기서 색칠한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KV 캐시에 저장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제너레이션 할 때 다른 부분들을 모두 다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멀한 MHA에 비해서 KB 캐시의 저장 요구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장점이 있고 그 계산 퍼포먼스가 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행렬 곱셈이 이제 교환되니까 그거를 이 WO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가까운 애들 WU, Q, UK, UV 요런 애들을 이제 잘 녹여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 KC하고 KV를 복구하는데 오버헤드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MHA하고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속도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MLA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딥식 버전 2에서 어블레이션을 수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우선 MQA나 GQA처럼 어, 쿼리키 밸류 간의 그 매핑을 좀 일부 무시하는 이런 접근들이 아무래도 노멀한 MHA에 비해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들이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KB 캐시는 이제 많이 좀 절약이 되겠죠. 근데 MLA를 MHA하고 비교한 걸 보면은 이게 모델이 작건 크건 간에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자세히 보면은 더 성능이 나은 경우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KB 캐시 토큰당 사용되는 양이 거의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빠른데 메모리도 적게 그러니까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요구하고 그리고 성능도 더 괜찮은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는 어텐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밖에도 이제 아키텍처나 컴퓨팅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최적화 아이디어를 공들여서 적용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뭐 MTP라고 하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보통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하나만 하는데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두 개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을 프리트레인에서 적용을 했고요. 그 자세한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MTP 모듈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트랜스포머 블락이 하나만 더 들어가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전에서 만들어진 그 백본 아웃풋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요 인풋 토큰 시퀀스를 한 칸씩 쉬프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베딩 돼서 나온 애를 또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컨캣합니다.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컨캣을 해서 두 배 길게 만들어진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디멘션 맞춰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그래서 이때 그라운드 트루스는 한 칸 쉬프트한 이제 T3부터 시작하는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요 T1 기준으로 봤을 때 T2에 대한 예측도 하지만 이렇게 MTP 모듈을 타고 들어가서 T2에 대한 T3 예측하는 것까지 두 개가 넥스트 토큰 두 개가 예측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요렇게 하면서 세 개 할 때는 이제 한 번 더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웃풋 헤드 부분, LM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인베딩 레이어를 계속해서 쉐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이 MTP 모듈 부분을 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 메인 본체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웃풋 헤드하고 인베딩 헤드 레이어가 어, 하나의 그 넥스트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넥스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트레이닝 시그널을 밀도 있게 받는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어, 추론할 때 오버헤드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딥식 버전 3에서는 넥스트 토큰을 두 개까지 예측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제 뭐 듀얼 파이프 뭐 이런 걸 썼다고 하고 이게 이제 크로스 노드 통신 속도 개선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메모리를 세이빙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썼고 그리고 이제 여기 FP8을 메인으로 하는 믹스 프리시전을 써서 굉장히 좀 효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느냐? 프리트레이닝에 일단 사용한 토큰 수가 14.8 트릴리언 개입니다. 이 토큰 개수만 놓고 보면은 라마 3에서 15 트릴리언을 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의 토큰으로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토큰의 구성은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 딥식 버전 1에서는 그 주로 이제 중국어 데이터, 영어 데이터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딥식 버전 2로 가면서 이제 매스랑 코딩 데이터들을 좀 어느 정도 섞어서 했다고 하고 이제 버전 3로 오면서 이 코딩과 매스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리고 멀티링구얼 데이터도 좀 많이 추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큐레이션하는 어떤 원칙이 이제 리던던시를 줄이고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는 이런 원칙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V3 베이스를 학습할 때 H800 GPU 2K를 써서 2개월간 돌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용이 약 뭐 한 8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페이퍼에 제시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한번 클린 학습을 하는데 소요되는 계산 비용이다. 이 V3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V3의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특이했던 부분은 보통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는데 fill in middle이라는 로스를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포맷처럼 그 어떤 코퍼스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은 앞부분과 뒷부분 중간에 구멍을 뻥 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그 앞쪽과 뒤쪽의 컨텍스트를 다 주고 이 밑 중간에 있는 그 토큰들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로스를 같이 적당한 비율로 같이 썼다고 합니다. 어, 벌트의 바이디렉셔널 로스하고도 좀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그 요게 처음 시도된 거는 이제 딥식 코더 모델에서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 이때는 50대 50 비율로 사용을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 여러 그 벤치마크 랭귀지 데이터셋에서 가장 그 높은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딥식 V3에서도 이걸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약 10% 정도를 이 feeding middle loss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된 프리트레인 모델의 성능을 보면은 음,
대표적인 그 오픈 웨이트 베이스 모델들 뭐 라마 405 빌리언짜리, 그다음에 QN72 빌리언짜리 둘 다 유명한 오픈 소스 모델들이죠.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어, 실제 이펙티브한 파라미터 수는 절반 또는 뭐 10분의 1 정도 수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영어, 중국어, 코딩, 매스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부터 딥식 V3의 어떤 파워는 상당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리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다양한 엑스퍼트 모델들을 이제 많이 개발해 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우선 처음에 SFT를 할 때 약 150만 개의 학습 데이터를 쓰는데 이 대부분이 합성 데이터입니다. 그 합성 데이터의 어떤 제너레이션 소스는 기존에 학습했던 그런 엑스퍼트 모델들, 그리고 여기에 딥시크 R1을 썼다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딥식 R1은 아니고 딥식 V2.5 기반으로 이 내부 버전에서 딥식 R1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프리 R1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일종의 엑스퍼트 모델로, 추론에 특화된 엑스퍼트 모델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합성 데이터들 또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추론이 아닌 데이터들, 일반적인 QA라든지 뭐 그런 프리폼 앤서가 나오는 데이터들을 딥식 V2.5, 이것도 공개된 모델은 아니고 내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어 어떤 수집된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정확한 답변인지 큐레이션하는 작업까지 거쳐서 이 150만 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나 자동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공수가 좀 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로 이제 SFT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L을 하는데요. 이 RL이 아시겠지만 리워드를 어떻게 잘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딥식 V3의 SFT 모델의 RL을 적용할 때 조금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일반적인 모델 기반의 리워드 모델뿐만 아니라 룰 베이스의 리워드 모델을 적절히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룰 베이스 리워드 모델은 이제 뭐 애큐러시가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뭐 리즈닝 데이터들, 뭐 이런 정답이 딱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룰 베이스 리워드 모델을 주로 활용한 것 같고, 좀 프리폼 답변인 경우에 이제 모델 베이스 RM을 썼다고 하는데, 얘는 딥식 버전 3 이 SFT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그 리그레션 헤드를 씌워가지고 이제 리워드 모델로, 아마도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썼을 것 같긴 한데 다른 걸 썼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든 두 개의 리워드 모델로 적절히 안배해서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알고리즘은 GRPO를 썼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양한 프롬프트를 준비를 해서 이제 이 RL에 그 태워지는 프롬프트가 리즈닝 쪽도 있지만 이런 어떤 제너럴한 것들이 다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휴먼 프레퍼런스를 위해서 이 학습을 하긴 하는데, 이제 벤치마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그쪽 도메인의 데이터를 많이 썼다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미진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SFT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리젝션 샘플링을 해서 좀 엄선된 데이터를 쓰는데요. 그 전문가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들, 뭐 인터널 딥식 R1까지 포함해서 기본 뭐 프롬프트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샘플링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엄선한 걸로 그러니까 컨사이스하고 이펙티브한 리스판스가 있는 걸로만 이제 뽑아서 마지막 그 SFT를 한 번 더 함으로써 이 딥식 V3 트레이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포스트 트레이닝은 프리 트레이닝에서 80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GPU 아워가 280만 시간이었는데 5,000시간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상대적으로 이 포스트 트레이닝에 드는 비용은 좀 계산 비용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합성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합성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세대를 넘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curse of recursion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세대가 지날수록 데이터의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델이 프라버블한 답변만 이렇게 출력하는 형식으로 이제 컬랩스가 돼가지고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려면은 휴먼 데이터, 휴먼 큐레이션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져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150만 개 데이터를 만들면서 그런 게 일정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세부 내역이 공개된 건 아니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내부 모델들이 계속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 뭐 버전 2.5, 엑스퍼트 모델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딥식 V3가 나왔고,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R1이 또 이렇게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걸 후에는 이걸 다 활용해서 또 넥스트 모델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고요. 딥식 V3 퍼포먼스를 보면은 리즈닝 쪽, 그 다음에 수학 쪽, 뭐 코딩 쪽 이렇게 벤치마크에서 지금 이제 비교 대상이 보시면은 GPT-4o, 클로드 3.5, 소넷 이런 좀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위치에 있던 모델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것들을 대체로 다 앞섭니다. 굉장히 크게 앞서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딥식 V3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이제 뭐 집단에서 바늘 찾기 테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입력 컨텍스트가 이제 요즘 굉장히 다들 길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이 문맥 중간에 있는 어떤 중요한 팩트들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LLM이 출력할 때 그걸 팩트를 망각하고 출력한 그런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V3의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이 붉은색이 이제 그 로스트한 부분인데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V3에서는 이 긴 텍스트의 모든 구간에서 좋은 특성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프리트레인 할 때 fill in middle loss를 썼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데 그게 일정 정도는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1 제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1이 등장한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런 추론 모델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이제 성과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 R1 제로, R1 이 과정에서 이제 차용이 된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근데 이 R1 제로처럼 인간이 개입하는 어, SFT를 건너뛰고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진화하는 그런 데 한번 맡겨보자. 그냥 RL만 쓰자. 이렇게 이제 접근한 건데 이런 방식이 사실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이 LLM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알파고에서 그 이세돌한테 이겼던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바둑 기보들 한 5만 개인가 가지고 다음 한 수 뭐 이런 식으로 지도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RL로 학습을 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인가 나왔던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SFT 없이 바로 그냥 RL을 써가지고 그러면서도 더 빠르게 수렴하고 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죠. 물론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몬테칼로 트리서치가 이제 열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지도 학습 없이 순수하게 RL만으로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고 이 딥식 R1 제로에서 이제 이 순수한 RL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좀 없더라고요.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썼는지, 뭐 어떤 구성인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R1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100% 리즈닝 쪽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스케일은 글쎄요. 몇만에서 몇십만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GPT 3.5에서는 이 RL 마지막 RL 단계 3만 건 정도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이 되려면은 한 몇십만 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고요. 이때 이제 리워드 모델링이 V3에서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룰 베이스 리워드 모델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리즈닝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딱 답이 떨어지는 매스, 코딩 이런 쪽 이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답변들이다라는 거죠. 그 특이한 게 또 포맷 리워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습할 때 쓰는 이 템플릿이 이렇게 아래처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저 어시스턴트 대화를 할 때 너가 꼭 지켜야 할 게 think 태그를 두어서 그 사이에 리즈닝 프로세스를 반드시 표시해라. 그런 다음에 answer 태그 안에 마지막 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어떤 프롬프트들을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 템플릿을 여기서 이제 think 이 부분이 사실 기존에 잘 못 보던 거잖아요. 이제 O1을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한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무튼 어 근데 이 포맷이 그냥 이렇게 던져준다고 잘 안 지켜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잘 지켜졌을 때 리워드를 많이 주는 그런 포맷 리워드를 룰 베이스로 추가해서 또 이 띵킹을 좀 강제하는 그런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GRPO를 썼는데요. 이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PO는 PPO에서 어드밴티지 계산을 위해서 밸류 펑션을 보통 별도로 두거나 아니면 팔러스에 밸류 헤드를 씌워서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구되는 메모리 계산 부담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방식입니다. 음, reinforce 계열과 달리 팔러스 그레디언트 계열에서는 이제 요 식에서 어드밴티지가 원래는 reinforce에서 그 accumulated reward에 해당하는 return을 쓰는데 베리언스가 워낙에 크고 불안정한 학습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드밴티지를 쓰게 되고 이 어드밴티지는 이제 LLM 같은 경우 이렇게 주어지는 리워드에 혹은 리턴에 어떤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만한 밸류 펑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뺀 그래서 밸류 펑션 대비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하는 어드밴티지로 이제 만들어서 쓰게 되고 이렇게 뉴 팔러시와 올드 팔러시 간의 어떤 레이쇼를 붙여서 이 전체의 어떤 클리핑된 결과를 맥시마이즈하는 학습을 하는 게 이제 PPO인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류 펑션으로 인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이고 그냥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GRPO가 제한이 되었고요. 이 GRPO가 동작하는 방식은요. 어떤 그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여러 개의 샘플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샘플에 대한 리워드를 각각 다 구하고 이 리워드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그 평균이 이제 베이스라인 혹은 밸류 펑션의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이 각 리워드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가 이 리워드 빼기 평균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샘플들을 하나의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여러 개를 뽑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리워드를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드밴티지를 또 제대로 계산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시그널을 굉장히 좀 밀도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고 또 밸류 펑션을 안 쓰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이 아이디어 자체는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삼성 SDS가 뉴립스에서 발표했던 포모라고 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큰 스케일의 LLM 학습에 적용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제 이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R1 제로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은 그 뭐 수학, 코딩 중심으로 좀 비교를 했는데 O1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AIME가 이게 미국 수학 경시 대회 벤치마크이죠. 어, 이 점선 부분이 O1의 그 이제 일관성, 답변의 일관성, 답변의 정확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R1 제로가 학습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낮죠. 정확도가 15% 정도 되고 일관성도 낮습니다. 근데 이 학습이 진행될수록 앞서 봤던 그런 think하고 답을 하는 그 템플릿을 유지하면서 세프티 없이 순수하게 RL의 힘으로 이제 막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O1 수준까지 이게 끌어올려진다라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코딩 쪽은 약간 O1보다 조금 낮은 숫자를 보여주긴 하는데 매스 쪽은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셀프 이볼루션에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관찰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음, 학습이 진행될수록 그 think 태그 안에 쓰여지는 제너레이션 되는 글자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테스트 타임 컴퓨테이션을 더 많이 막 알아서 하도록 진화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하라는 뭐 어떤 프롬프트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앞서 봤던 그 학습 템플릿 그것만 계속 그냥 유지를 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워드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이 think를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게 저절로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현상이 있었고 또 게다가 이 think 태그 안에 있는 그 문구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하라고 프롬프팅을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뭔가 성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의 어떤 풀이가 있었으면은 다른 풀이도 시도 막 해보고 이런 그 베리피케이션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RL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재밌는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또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죠. 요게 이제 R1 제로의 중간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 나타난 거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 뭐 솔루션의 합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뭐 제곱을 해서 이렇게 전개하고 이 과정 자체는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think 태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요. 스스로 wait, that's an aha moment 막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아하 모먼트라는 말을 스스로 막 중얼중얼합니다.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어,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뒤쪽에 다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이거 한번 해볼게. 해서 전개를 하는데 사실 여기 앞에서 요렇게 넘어갈 때 단계를 하나 건너뛰었거든요. 간단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단계 건너뛰었던 단계를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정돈된 형태의 풀이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스스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구자들한테도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연구자들한테도 아하 모먼트였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R1 제로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도 있긴 한데 분명한 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그 결과는 얼추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높은 수학 점수를 내고 막 그러는데 그 중간 과정에 대한 리더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랭귀지가 막 영어, 중국어 섞여서 보이기도 하고 포맷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절반의 성공인데 이거를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잘 표현하려면 결국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SFT를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콜드 스타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연구가 R1인 것 같고요. 음,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V3하고 R1 제로 쪽
그다음에 R1까지 포함해서 요약한 그림인데 우선 V3 베이스하고 V3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봤죠. 그다음에 V3 베이스에서 순수하게 RL만으로 R1 제로를 학습했을 때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놀라운 결과도 있었다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단계에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을 법한데 이 단계에서 포기를 안 하고 다음 단계를 계속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 딥시크 회사의 저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시 V3 베이스로 돌아가서 이제 이 4단계의 학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R1을 만들게 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딥식 R1 제로의 결과를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리즈닝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없을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걸 또 어, COT 능력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좀 일반적인 그런 능력도 다 보여줄 수 있지는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픈 AI가 한 1년 전쯤에 O 시리즈를 만들 무렵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R1 제로는 이제 좀 어설픈 부분도 있겠지만 질문에 대해서 그 리즈닝과 답변을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콜드 스타트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기본 구조는 질문이 있으면 긴 COT를 하는 thinking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답변이 있는 어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이제 답변이 생각과 답변 이렇게 두 개로 좀 세분화된 거죠. 따라서 여기 요런 데이터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R1 제로에 뭐 여러 가지 프롬프팅도 하고 괜찮은 데이터를 사람들이 좀 큐레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천 개의 그런 롱 COT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콜드 스타트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딥식 V3 데이터 베이스 모델에다가 요 콜드 스타트 데이터로 이제 SFT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요걸 수행할 때 그 R1 제로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먼저 리즈닝을 먼저 출력하고 마지막에 요약 답변하라 이런 식으로 요 형태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를 해줍니다. R1 제로하고 동일하게 이제 그 리즈닝 중심으로 아래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의도했던 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콜드 스타트 데이터로 SFT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어, 충분 예정된 수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코딩, 매스, 사이언스, 로직 이런 리즈닝 데이터에 포커스해서 프롬프트를 준비를 한 것 같고요. 대부분 답이 똑 떨어지는 그런 질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 모델도 룰 베이스로 리워드를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accuracy 뭐 이런 포맷도 아마 썼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R1 제로에서 안 썼던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또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랭귀지 믹싱 문제를 아마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것 같고 타겟 랭귀지하고 일치하는 비율이 그 리워드가 되는 그런 형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런 리워드들을 다 서메이션해서 이제 최종적인 리워드로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얼마나 학습을 하느냐? 이 리즈닝 태스크들에 대해서 컨버전스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로스 커브를 보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GRPO를 썼을 테고요. 음, 이 R1 제로와 다르게 R1은 이제 리즈닝뿐만 아니라 넌 리즈닝 영역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FT RL에서 사실 끝났었을 수도 있을 텐데 SFT RL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SFT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학습했던 이 RL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이미 그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강력한 GPT-4O를 이기는 딥식 V3 이 두 개를 최대치로 활용을
해서 총 80만 개의 SFT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회박 동안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약 3대 1로 이제 리즈닝, 넌 리즈닝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넌 리즈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V3 그 학습을 할 때 SFT 데이터를 썼을 텐데 이게 지금 R1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와서 일부를 갖고 와서 썼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답변하는 그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미싱 되었을 때는 이 V3한테 이거 좀 미싱 됐으니까 생성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포텐셜 COT를 집어넣어서 이 절반의 어떤 합성 데이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리즈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룰 베이스 이제 그 이 RL 체크 포인트에서 주어진 어떤 그 준비된 프롬프트들을 이제 흘려 넣으면 답변들이 주르륵 샘플링 되겠죠? 그 샘플링된 답변들 중에서 어, 어떤 것들은 룰 베이스 리워드로 이제 판단하고 어떤 거는 이제 딥식 V3를 마치 그 저지 GPT-4 저지처럼 활용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고르는 리젝션 샘플링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뭐 답변이 너무 길거나 뭐 이렇게 믹스 랭귀지 됐거나 이런 것들은 또 필터 아웃을 또 했다고 해요. 이거는 오토메이션도 했겠지만 또 사람들의 공수도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된 60만 개 더하기 20만 개 데이터로 이제 SFT를 수행을 하는 게 이 3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리즈닝 플러스 넌 리즈닝에 대한 아래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래를 하면서 이제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helpfulness, harmlessness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리즈닝 케이퍼빌리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포맷의 일관성,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은 리즈닝을 먼저 하고 답변하는 그건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즈닝 데이터는 딥식 R1 제로에서 썼던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똑같은 걸 쓰진 않았을 텐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가지고 비슷한 걸 썼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리워드는 이제 룰 베이스로 준다라고 하고 제너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식 V3에다가 리그레션 헤드를 붙여서 이제 리워드 모델링을 아예 모델 베이스로 이렇게 따로 했다고 해요. 이때 어떤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썼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헬프풀리스와 함리스니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헬프풀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널 서머리만 보고 도움이 되면은 그래 뭐 괜찮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함리스니스 같은 경우는 그 리즈닝 프로세스에 있는 담겨진 토시 하나까지 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섞여 있으면은 함리스 쪽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제너럴 데이터를 컨트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GRPO로 RL을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 RL 관련해서 데이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밝히지 않아서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대략 추정만 할 뿐이죠. 이렇게 R1 모델이 완성이 됐고요. 음, 근데 딥시익에서는 이제 이 MOE 모델을 작은 크기의 덴스 모델에 디스틸레이션 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을 했습니다. 딥시익 R1의 학습에 사용했던 80만 개 샘플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R1으로 큐레이션 해서 SFT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파인 튜닝을 했는데요. 디스틸레이션이 보통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분포를 케일 다이버전스 같은 걸로 이제 매핑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티처가 생성한 답변으로 스튜던트를 SFT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QN과 라마 시리즈 6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했고 체크 포인트까지 공개를 했죠. 아래 표에서처럼 그냥 그 작은 모델에다가 R1 제로처럼 학습을 해 본 것도 있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큰 모델로부터 디스틸레이션 한 방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다른 모델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큰 모델로부터 디스틸레이션 한 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하는 결과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요게 이제 작은 모델의 R1 제로 방식을 적용한 건데 R1 제로가 아니라 R1처럼 학습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퍼에는 우리가 체크 포인트 공개했으니까 커뮤니티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멘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퍼포먼스는 뭐 지금 이제 4O, GPT-4o 같은 거랑 비교하진 않고 바로 O1하고 비교를 합니다. O1 미니, O1 이렇게 비교하는데 딥식 R1이 O1과 거의 모든 그러니까 뭐 수학, 코딩, 뭐 리즈닝 이런 측면에서 거의 대등한 그런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인 것 같고요. 그 O1 미니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 항상 그 앞서는 상당량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2B짜리 디스틸레이션 모델이 같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로 사실 보면은 그 딥식 R1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서 이걸로 서비스를 해도 그 R1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이제 O1에 공개된 그 모든 벤치마크하고 딥식 R1하고 비교한 결과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놀랍죠? 네. 뭐 GPT-4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 앞서고 있고 거의 다. 그리고 네. 어, 중국어하고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그 딥식 V3하고도 좀 딥식 V3도 괜찮습니다. 비슷한데 이제 매스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기반의 이런 리즈닝 태스크들은 딥식 R1이 확실히 좀 앞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틸레이션 모델들도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뭐 GPT-4나 클로드보다는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 일단 적어도 이 벤치마크에서는 더 앞서는 대부분 다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놀랍죠. O1 미니하고도 일부 이렇게 맞먹는 애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V3 자체가 살펴봤듯이 뭐 버전 2.5 딥식이라든지 뭐 여러 준비된 엑스퍼트 모델들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죠. 여기에서 이미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든지 MLA, 뭐 MTP, fill in middle 이런 어 약간 자잘한 잽 같은 그런 그렇지만 좋은 효과를 주는 테크닉들을 다 써가지고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계속 이렇게 축적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띵킹을 강조하는 학습 템플릿, 띵킹 후에 답을 해 이런 학습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RL만 해서 만든 R1 제로가 좀 재미있는 시도였었고 여기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결과를 잘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SFTR을 하는 이런 형태의 학습 파이프라인을 결국 찾아내고 이 R1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사실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 과정을 끈기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렇게 결과물을 뽑아낸 이 회사의 연구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R1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델은 아닐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이 말한 그 페이즈 2 AI
이제 추론 모델이죠. 추론 모델 시대가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챗 GPT 이후에 오랜만에 흥미진진한 연구를 만나서 좀 리프레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딥식에서는 앞으로도 이 R1 계열 연구를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V3에 비해서 R1이 뭐 펑션 콜이나 멀티턴 처리가 좀 약한가 봐요. 랭귀지 믹싱 문제도 좀 남아 있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O1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퓨샷을 주기보다는 그냥 제로샷 세팅으로 문제와 아웃풋에 대한 포맷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잘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옵티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세대 모델, 리즈닝 모델에서는 기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의 많은 부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딥식 R1 모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R1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